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러 논리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러 논리를 공부하기 전에 수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요. 수러는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A는 B이다일 때 A가 주어이고 B가 수러입니다. 예시를 하나 써놨는데요. 홍길동은 사람이다 라는 명제를 봤을 때 사람은 홍길동 이렇게 수러로 표현되는 거죠. 따라서 수러 논리는 명제 논리와 비교되는 논리 구조로 수로를 중심으로 그에 따른 주어를 나타내는 형태로 문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먼저 명제 논리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 번째 명제인 모든 사람은 죽는다. 두 번째 명제인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 두 개의 단순 명제로부터 논리적 정치 관계의 다양한 특정 문제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 명제도 첫 번째 명제인 죽는다와 두 번째 명제인 소크라테스로 구성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같은 사실을 유도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러 논리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 두 명제에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 명제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수러 논리는 명제를 수러와 주어로 분리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제를 수어와 주어로 분리하여 수러의 형태를 표현하기 때문에 주어와 수러 사이에 더욱 세밀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 첫 번째 명제에서 죽는다와 두 번째 명제 소크라테스를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연결고리를 찾아냈죠. 각각의 명제를 수러 논리를 표현할 경우 사람이라는 이번에 수러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논리식을 거쳐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차할 수 있었죠. 이제 명제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명제 함수는 간단히 말해서 변수의 값에 의해 함수의 진리값이 결정되는 문장이나 식을 말합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식들을 보면 x 플러스 2는 0이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3이다. 이것들은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없어서 명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x가 어떤 수가 들어오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변수의 값이 정해지지 않아서 판별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변수의 값을 정해놓으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 이게 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x가 2이고 y는 0일 때 그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문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변수의 값을 정해놓은 것을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이제 명제 함수를 명제로 만들기 위해 값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식처럼 각 변수에 특정한 값을 부여하는 겁니다. 밑에 예시를 더 적어놨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정자를 이용해서 변수의 값을 제한하는 겁니다. 좀 가장 널리 쓰는 거는 전체 한정자와 존재 한정자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한정자를 볼 건데요. 전체 한정자는 모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p는 참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이거죠. 네. 따라서 전체 한정자를 갖는 명제 함수는 정의역의 모든 x에 대해서 참이어야만 명제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역의 어떠한 원소라도 거짓일 경우에는 그 명제 함수는 거짓이 되는 겁니다. 예제를 써놨는데 이거는 이렇게 안에 x 명제를 넣어서 쓰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명제 함수 px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c
식을 명제함수 px라고 했을 때 x의 정의역이 실수일 경우 모든 x에 대해 px는 거짓이다 라고 알 수 있죠. 이 식을 정리한 것이 이것입니다.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4보다 크거나 같다. 잘못 말했네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이 구간에서 px의 값은 0보다 크지 않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모든 이 구간이 0보다 커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이 이 구간 안에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숫자 때문에 이 명제 함수는 거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함수가 참이어야만 참인 것이 전체 함정자이기 때문이죠. 이제 존재 함정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재 함정자는 존재 한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x에 대하여 px는 참이다를 의미하는 거죠. 그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서 거짓일 경우에는 그 명제함수는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존재 함정자를 갖는 명제 함수에서 정의역 중 하나 이상의 x에서 참이라면 그 명제 함수의 진리값은 참이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px가 x는 유리수이다 일 때 x의 정의역이 무리수일 경우 어떤 x에 대하여 px는 거짓이다. 이게 왜 거짓인지 볼까요? 그러니까 유리수는 실수에서 무리수를 제외한 게 유리수죠. 그러니까 어떠한 무리수도 무리수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거짓이 되겠죠.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서 거짓일 경우에 그 명제함수는 거짓이기 때문에 모든 무리수가 아니어서 거짓이 되는 겁니다.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x의 정의역이 이것일 경우에 명제함수 px가 x는 4보다 작을 때의 다음 진리값을 구하시오. 먼저 첫 번째 걸 봅시다. 모든 x에 대해 px 이것을 진리값을 구해보면 우선 이게 전체 항정자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항정자는 정의역 D의 모든 원소가 px를 만족해야 참입니다. 하지만 보면 x는 4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4가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짓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x에 대해 px는 의 진리값을 구해보면 존재 항정자는 정의역 D의 원소 중에서 하나라도 px를 만족하기만 하면 원소가 존재할 때 참인 거죠. 그러니까 px를 만족하는 원소가 존재하기만 하면 참인 겁니다. 일단 1을 보면 1이 D에 만족하니까 참이 되는 거죠. 이게 거짓이 되려면 x가 1보다 작을 때 이런 예시를 들으면 이게 만족을 하지 않겠죠. 모든 원소가 거짓일 경우에만 거짓이 되는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전체 함정자의 부정과 전체 함정자의 부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함정자의 부정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모든 사과는 빨갛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이 명제의 부정은 어떤 사과는 빨갛지 않다입니다. 네, 이것을 px로 나타내보면 px는 사과 x는 빨갛다 라고 했을 때 부정식을 나타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존재 항정자의 부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재 항정자의 부정을 보면
우선 어떤 차는 검은색이다. 이 명제의 부정은 모든 차가 검은색은 아니다. 이죠. 네, 차 X는 검은색이다를 QX로 넣었을 때 인정정자의 부정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를 보면 X는 공장에서 생성되는 제품이고 명제 함수 PX는 제품이 수출된다 라고 했을 때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은 수출된다 를 부정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은 수출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전체 한정자가 포함된 명제 함수의 부정은 이 식과 같기 때문에 이 식을 다시 명제로 바꿔보면 공장에서 생산되는 상품 중에는 수출되지 않는 상품도 존재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대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시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어떤 정수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그 정수의 제곱은 9보다 크다. 이걸 예시로 역을 나타내보면 어떤 정수의 제곱이 9보다 크면 그 정수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정수의 제곱은 9보다 크다와 어떤 정수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위치를 바꾼 거죠. 이를 나타내면 어떤 정수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정수의 제곱은 9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이 작으면과 크다를 부정해서 바꾼 거죠. 대우를 나타내보면 어떤 정수의 제곱이 9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정수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대우는 여기랑 이를 같이 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위치도 바꾸고 부정도 해서 의미를 바꾼 거죠. 이제 다음으로 해석에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을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하나의 명치 함수에서 여러 한정자가 사용될 경우에는 해석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용한 한정자의 종류가 동일하다면 한정자의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한정자가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나타난 순서대로 해석을 해야 해요. 여기 두 개를 갖고 왔는데 이건 다른 건 다 똑같지만 한정자의 순서가 다르죠. 첫 번째 걸 먼저 같이 볼게요. 어떤 x는 모든 y에 대해 x 플러스 y는 1이다. 또는 모든 y에 대하여 x 플러스 y는 1인 x가 존재한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면 이러한 x가 존재할 수 없어서 거짓이 되죠. 두 번째 걸 보면 모든 정수 x에 대해 x 플러스 y는 1인 정수 y가 존재한다. 이를 의미하는데 이 의미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명제의 진리값은 참여됩니다. 이렇게 순서가 다르면 진리값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순서대로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또 여러 한정자가 사용된 명제함수가 부정될 경우에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정이 어디 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겠죠? 이제 타당성 검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그러니까 한정자가 사용된 명제함수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합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엄밀히 말하면 논증의 타당성을 제공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사용합니다. 예시를 보면 모든 평행사변형은 사각형이다. 이 명제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모든 평행사변형은 사각형이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관적으로 이해를 도와주죠. 추론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용도로 벤 다이어그램을 많이 쓰는데요. 추론에서 본격적으로 검증 과정에 대해서 추론 영상을 가지면 볼 수 있으실 거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희는 서울에 있다, 서울은 한국에 있다. 이 두 명제의 판단요법을 이용해서 따라서 영희는 한국에 있다. 이거를 된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첫 번째 명제를 먼저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서울, 영희 이렇게 있죠. 영희는 서울 안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노란색 안에 초록색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명제를 보면 서울은 한국에 있다. 한국 안에 서울이 파란색 안에 노란색 이렇게 동그라미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고요. 서울 안에 영희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또 영희를 겹쳐서 붙여주면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당하는 경우를 알 수 있죠. 두 번째 예시를 보면 모든 자연수는 실수이다. 마이너스 1은 실수이다. 따라서 마이너스 1은 자연수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보기만 하면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당하지 않은 건데 이거를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더 직접적으로 볼 수 있죠. 보면 첫 번째 거를 나타내며 자연수는 실수이다. 자연수는 실수 안에 있다고 마이너스 1은 실수이다. 실수 안에 어디든지 마이너스 1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자연수 안에 있는지 자연수 밖에 있는지 모르죠. 따라서 이거는 마이너스 1은 자연수이다에 맞는 말이에요. 결과가 맞고 이거는 결과가 틀리죠. 따라서 이거는 존재들로부터 결론이 완벽하게 인도될 수 없어서 이 추론은 타당하지 않다고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은 자연수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렇게 보면 잘 쉽게 알 수 있겠죠. 이제 요약을 하면서 끝내보도록 할게요. 명제 함수는 변수의 값에 의해 함수의 진리값이 결정되는 문장의 식이고 한정자는 전체 한정자와 존재 한정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 한정자는 모든을 의미하고 명제 함수 모든 x는 px와 같이 사용되었을 경우 정의역이 모든 x에 대해서 px가 참여를 의미합니다. 존재 한정자는 존재 한자를 의미하고 명제 함수 어떤 x에 대해 px와 같이 사용되었을 때는 정의역이 어떤 x에 대해서 px가 참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여러 명제들이 있고 성질을 보면 위산수학을 수강하는 컴퓨터 과학 전공자가 있다. 일단은 다른 명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건 틀렸다고 보고 모든 컴퓨터 과학 전공자들은 계산 이론을 수강한다. 그러니까 모든 과학 전공자들은 계산 이론을 수강한다는 거니까 계산 이론 안에 이론을 수강한 사람 안에 모든 컴퓨터 과학 전공자가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직접 보시면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걸 해석해보자면 계산수학을 수강하는 모든 학생은 계산 이론을 수강한다. 이게 쉽기 때문에 틀렸고 여기가 컴퓨터 과학 전공자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틀렸다고 생각해서 저는 2번이라고 체크를 했는데 만약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로 끝이고요. 수로 논리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추론을 영상을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